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거 정보 프로그램 정정당당 뉴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그동안 선거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정당당 뉴스토리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선거 이야기로 이 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학생회장 선거라던가 성인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까지. 이젠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도입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빛바랜 흑백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보는 그때 그 시절 선거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스토리박스에는 우리나라 67년 선거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순간들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 바로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보통 선거이자 비밀 선거였는데요. 당시 문맹률이 80%에 달해 후보의 기호를 작대기로 표시해야 할 정도였지만 다시 찾은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무려 95%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등 총 13번의 크고 작은 선거들이 치러졌는데요.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직자 동원, 경찰 권력 개입, 개표 부정 등 후진 민주국가의 혼탁선거 전형을 보여주는 시기였지만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후보자 기탁금, 선거 비용 제한 및 회계보고제도, 선거운동 제한 등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기틀이 도입되고 신설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54년 대통령 종신 집권을 위한 4.4.5입 개헌으로 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선 사할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 대리투표 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선거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1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의 힘으로 얻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정체기로 들어섰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2번의 국민투표를 비롯해 총 11번의 많은 공직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된 후 대통령 직접선거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1970년대 대통령 선거는 모두 간접선거로 치러지고 국회의원 선거는 1973년 제9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돼 13대 총선까지 시행됐습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 공보, 합동연설회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허용됐습니다.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99.9%의 득표율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1985년 2월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더 많이 득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의 호언 조치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바꾸는 60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해 1987년 12월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16년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물론 지역 감정이 심하게 표출되고 흑색 선전도 난무했던 선거였지만 70년대 이후 폐지되었던 각종 제도들이 부활하고 선거 관리 사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는)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민주선거가 자리매김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한편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이 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제정됩니다. 1995년 6월에는 최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심은 1990년대는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민주선거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후 2000년대는 한층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으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후보자 정보 공개, 실시간 개표 정보 등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선거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입 후보의 문을 넓히는 한편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와 50배 과태료 제도가 도입돼 깨끗한 선거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선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이 도입돼 선거 문화를 정책 선거 중심의 선거 풍토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선 선거권을 한층 확대 보장하는 재외선거와 선상투표가 도입되고 2013년 재보궐선거를 거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가 획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세계의 선거문화를 이끄는 선진제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의) 창설과 운영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자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4시간도 모자르다는 사람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인데요. 이 직원들의 애환이 담긴 선관위 인생극장, 줄여서 선인장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NECTV의 꽃! 자신감만큼은 우주 최강,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리포터 하미란입니다.
감독님 그 카메라 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냥 다시 정식으로 할게요. 자, 여태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애쓰고 계신 분들이죠. 선관위 직원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업무 특성상 뭔가 딱딱하고 무서울 것 같은 이미지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요 정말 여린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선관위 직원이어서 말하지 못한 그 답답함을 톡 쏘는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리얼위원회 소통 프로젝트 선관위 인생극장 선인장 시즌2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처음 시도되는 거죠.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논산시로 알았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분들이 업무도 스마트하게 하시고 외모도 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아니 다들 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들어가기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또 가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업무는 또 스마트하게 처리하시고 외모는 훈훈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저 여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외모와 지성을 모두 갖춘 오늘의 주인공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보니까요 정말 곳곳에 훈훈한 외모들이 속속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훈훈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즉석 투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가장 훈훈한 외모일까요? 이분이요. 우리 연습했는데 또 어색하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뽑히셨어요. 훈남으로 뽑히셨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 참 고맙고 기쁘네요. 그래요. 이 만연의 미소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논산에서 쭉 생활하신 건가요? 고향이 논산이세요? 고향은 논산 아니고요. 온 지 한 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이라 하면 참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그쵸.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의 매력을 확실히 느끼실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논산 자랑 좀 해주시죠. 좀 부족했죠, 느끼기에는. 근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네. 먹는 데마다 족족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반겨주시는 사람들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훈남으로 뽑히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고야 만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 보니까요 저 처음에 왔을 때도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 걸기가 조금 무서웠는데 요즘 또 특히 바쁜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왜 바쁜 거예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이 업무의 이 느낌이 나요. 근데 이러면서도 좀 좋은 그게 있다고 하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선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한다는데 일하면서 살도 쪽쪽 빠지고 이처럼 좋은 직장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저도 다이어트에 욕심을 조금 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어도 되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는 3월 11일 전국 최초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4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실시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바쁘다 바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준비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조합장 선거의 선거 기간이 이제 선거관리 준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고 관리 분야에서 특히 후보자 등록 서류라든지 명부 작성에 어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건 사고 없이 잘 할 수 정신을 차려서 잘 해 나갑시다. 네.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조합원들 모두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난 2월 24일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는데요.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요. 벽보 공보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2월 20일부터 명부 작성 기간이거든요. 설 연휴 중간에 끼어있는 2월 20일이 명부 작성 개시일이라서 이제 저희는 설 연휴도 반납을 하고 2월 20일부터 지금 계속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 단속하는 등 불철주야 일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2개 조합을 관리하니까 종전에는 이제 1개 조합씩 했었는데 이제 동시 선거다 보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조합 직원들도 그 동시 선거에 대해서 많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합 쪽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다 교육을 시켜가면서 투개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영민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문의 전화도 많은데요. 고된 업무에 지칠 법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화 민원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줍니다. 26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위반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런 전화들이 오면 처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기본 이제 운영 기준에 나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요. 선거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위원회, 그때는 상급위원회에 이제 검토를 받아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논산의 한 마을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전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을 해결한 1등 공신, 바로 이분이십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이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누군가 만나러 갑니다. 또 주민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하는 흰색 차 안에 탄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 50대 여성은 조합원과 가족 등 150여 명에게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뿌렸다가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요. 이 선거 관련해서 금품 수수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사건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특정의 여자 입후보 예정자께서 금품을 많이 돌린 정황이 저희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을 포착하게 된 이유는 풍문이 소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상당히 고민하고 미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저녁 무렵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다음 날에 방문을 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해서 이틀간의 설득 끝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발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정말 수사하시냐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역에서 돈 선고를 밝혀내기도 어려웠고 그 한 사람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부터 그 풍문이 있었습니다. 특정 조합원들을 조합원에 가입시켰다는 이런 정황관계도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저희가 그런 정황관계가 이미 있어서 작년 12월 달부터 조합원 가입자 명단들을 저희가 각 농협별로 다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특정 조합원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50에서 100만 원씩의 돈을 주고 조합원을 가입시킨 신종 선거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 분이 돈을 받았던 그 상황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돈을 돌렸다고 확인이 돼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부를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수를 못 하시고 마음에 불안해하시며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자수를 해 주시는 것이
본인들의 마음이 편하시고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하셔서 자수를 좀 간곡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입장에 있습니다. 들으셨죠? 사실 이 돈봉투라는 게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불철주야 다 두 눈을 다 반짝거리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돈은 받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야겠습니다. 그쵸, 계장님? 네, 맞습니다. 네, 들으셨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돈봉투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자수를 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았지만 아직도 자수를 하지 않고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수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방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 앞입니다. 비도 살부슬 오는데 제가 왜 이곳에 나와 있냐면요. 선인장 시즌2의 코너 속의 코너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선관위 직원분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워낙 일이 바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직장 동료,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대신 전달해드리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기 나왔거든요. 오늘은요, 같이 해봤던 그 계장님이 그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실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도시락으로 대신하는 깜짝 이벤트, 사랑의 도시락. 오늘의 의뢰인은요, 지난 1월에 논산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의 1등 공신 이성순 지도계장님께서 물심양면, 내조에 힘쓴 아내를 위해 영양 만점 샌드위치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성순 계장님의 부인 박윤정 씨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처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이성순 지도계장님과 비밀 작전을 펼쳤는데요. 부인 박윤정 씨는 얼마 전 남편이 해결했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오셨습니다. 1월 5일 날 어깨 수술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 입원하는 동안도 계속 전화 받고 제보 전화도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토요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이성순 계장님께서 도시락과 꽃다발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인 박윤정 씨, 이 상황도 모르고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요.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어리둥절 당황하신 것 같죠? 이성순 지도계장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깜짝 이벤트 대성공입니다. 사실 이거였어요. 사실 이거였어요. 자,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어색한 그 질문은 어떤 형식이었고요. 이제야 남편이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 이벤트를 아셨는데요. 표현을 못해서요. 꽃도 생일 때 선물도 잘 못했어요. 사는 게 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저를 아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냥 항상 보내줬어요. 출근할 때. 궁금한 게 몇 년 만에 이 꽃이 여기서 일로 가는지. 제가 처음 저 결혼하기 전에 생일 때 오고 처음이에요. 이렇습니다. 남편분들이 다 이래요. 연애할 땐 그렇게 많이 주던 꽃은 이렇게 안 주고 마음 어떠세요? 꽃을 받아보셨는데. 꽃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꽃이 갔으니 화답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말씀.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니야, 감사해요. 아, 훈훈합니다. 훈훈해요. 결혼 생활 16년 만에 받은 이벤트라 부인께서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샌드위치와 꽃다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는데요. 가정보다 일이 먼저인 남편을 언제나 말없이 내조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아내 덕분에 오늘날 이성순 지도계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겠죠? 네,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 배달이 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저도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 또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 배달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만큼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가족들의 배려가 있었던 덕분이겠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정당당 뉴스토리,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익한 선거 정보들, 하지만 선거 여전히 어렵고 딱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정당당 뉴스토리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